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어떤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문제까지 모든 거를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수석님, 여야 의정 협의체에 요 의제 관련해서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25학년도 정원도 논의 자체는 가능하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대표와 협의할 때 안 돼라고 하면서 한 대표하고 좀 언쟁이 있어.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찾아가서는 의제 제한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정부 입장이 완전히 정해진 겁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은 그 전과 예.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예. 저희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지금 그 전부터도 가지고 있던 포지션은 어떠한 사전 전제나 의제나 제한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조건으로 깔지 말고 예. 우선은 대화의 장에 나오자라는 기본 생각은 같습니다. 예. 예. 다만 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미 잘 아시겠지만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예.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한 거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 예. 예. 그래서 얘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지금 현재 어쨌든 입장은 논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제 의제나 제한이나 이런 걸 제한을 두지 말자고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테이블에 앉으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거를 의제라고 한다면 의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다만 결론은 예. 거기에 대한 답은 또는 판단은 예.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기는 하더라도 의료계 측에서 얘기를 꺼내면 그 얘기를 막을 수는 없으니 할 수는 있지만 심도 있는 토론이나 이게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결론은 정해졌기 때문에. 결론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의협에서도 25학년도 정원을 저번에 월요일인가요? 예. 그 입장을 말씀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수석님. 이 수시는 원서 접수가 다 끝났으니까 쉽지 않지만 정시에서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주장, 생각도 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대입 절차나 내용을 조금 좀 이제 더 이해를 해보시면 예.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예. 저희가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공고를 할 때 그 원칙을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수시에서 뭐 등급 컷이 안 맞아가지고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예.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라는 게 이미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거는 예.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예.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예.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의 의사 출신이잖아요. 예.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지금 그런 입장을 좀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2025학년도 의대 이거 정원 이걸 백지화하면 입시에 혼란이 오겠지만 그거보다 의료 사태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니 그 피해를 감수하서라도 의료계 얘기를 들어주는 게 맞다라는 개인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정부에서 이익 형량을 좀 하라는 건데. 글쎄요. 그거를 이익 형량을 한다는 게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숫자로 보게 되면 활동하는 의사 수 전체가 11만 5천 명인데 입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 명입니다. 그 혼란의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상상 초월이고요. 예. 그리고 입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의 자기의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 또 대통령실의 최종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만 그 정원 늘리는 거를 백지화하고 싶어도 현실상은 어렵다. 입시가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겁니까? 백지화하고 싶어도라는 전제는 뭐 저희가 뭐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의사결정을 했고 이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대에서는 의료계에서는요. 정부가 그래도 입장이 좀 바뀌었네. 전향적이네. 이렇게 환영하는 측도 있지만 저 언론 보도 보니까 일부에서는 아니 이게 그럼 결국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우리 끌어들이려고 입장 변화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구심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저희가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되지도 않을 얘기를 의제로 올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충분히 그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걸 놓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솔직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 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늘리는 게 계획이 돼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유예하고 얘기를 해보자 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의협 대변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발 더 나갔어요. 25학년도 확 늘렸으니까 26년도는 줄이자 뭐 이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논의할 수 있으세요? 아예 줄이는 거 지금보다도.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26학년도 이후의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1차적으로 지금 내놓은 상황 아닙니까? 2,000명이라는. 저희는 사실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여러 번 따져서 수많은 논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놓은 답인데 그게 오답이라는 얘기잖아요. 틀렸다. 의료계 입장 그렇죠. 그렇다면 새로운 답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2,000이 아니라 1,500인데 또는 1,000인데 그 근거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게 제시가 되면 저희는 원점에서 2,000이라는 거에 매몰되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같은 것도 순수하게 거기에 전문가들이 좀 과반수 추천을 의료계에서 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 사직 전공의들에게 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좀 변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해석을 뭐 사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공의들이 지금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수련 현장에 있어야 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서 그 좀 경로를 잃고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전공의들은 지금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거지 예를 들면 왜냐하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면 아유 저희가 갑자기 2,000명 증원을 꺼내가지고 전공의들이 나가게 됐는데 그 부분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정책을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거나 그 전에 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 말은 아니고 현재의 상황,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그 하나의 심정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보니까 지금 상황을 풀기 위해서 일단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 대표가 의료계를 좀 열심히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화로 좀 풀릴 것 같으세요? 이번에 여야 의정 협의체 의료계가 들어와서
전망을 저희가 뭐 이렇게 예단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부터도 대할 문은 열려 있고 저희가 뭐 4+3 협의체는 여러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대화의 장이 조속히 열리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도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뭐 전공의들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의대생 문제들이 있잖아요. 동맹 휴학이요. 이거 지금 서울의대에서 저 동맹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서울대 본부 감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교수들 입장을 보면 어차피 지금은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동맹 휴학하고 내년에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수업을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휴학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휴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휴학은 이런 겁니다. 학생이 학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때 신청을 하고 이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간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애초에 출발부터 동맹 집단이 들어간 휴학은 휴학이 아닙니다.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사유, 개별적인 사유, 또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불가피성 이게 충족이 돼야 휴학으로서의 신청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거고요. 그거는 대학 당국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보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애초에 총장에게 있습니다. 학교의 장에게. 다만 이제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전부터 총장님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학장이. 그리고 이런 정도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들 중에 780명을 일괄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안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교육 그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의 교수로서 또는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내용이 휴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그럼 어떤 하실 계획이세요? 어차피 지금 의대생들이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대 그 학장의 얘기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지금 저 24학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니 내년으로 넘겨서 학생들 다시 돌아오면 그때 교육해보자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지금 뭐 10월, 11월 정부로서는 어차피 안 들어올 것 같으니 내년을 기약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조속히 복귀하려고 유도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죠.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내놓고 대학들이 이걸 채택하기를 이제 메뉴도 제시를 하고 그 노력을 여전히 꾸준히 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를 해서도 지금 의대 학장님들이나 총장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지 이거를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조치를 승인을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를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수석님 혹시 그 대비책으로 구체적인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겨울방학 때 집중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지금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이제 정상적인 그
정상적인 아니지만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방안으로 조금 더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우리 교육 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그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일단 뭐 플랜 B, 플랜 C 준비가 돼 있고 아직까지 데드라인이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때까지가 아니고 그 발표 이후로도 노력이 계속돼야죠.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수석님, 전공이나 의대생이 왜 이렇게 증원 문제에 민감하느냐, 뭐 이걸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의사가 확 늘어나면 10년쯤 뒤에는 본인들 의사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뭐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걱정한다는 건데 이 정부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런 전공이나 의대생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의료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 저번에 추석 연휴 때 응급의료 같은 것도 우리가 겪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나 막연한 전망, 막연한 감정 이걸 좀 떠나서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말 이게 올 거냐 아닐 거냐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고 봅니다.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명의 의사가 늘어도 오히려 의사의 처우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소득이 늘면 의료 수요는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험치상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GDP가 3.3배 늘었습니다. 22년 동안 늘었는데 의료비는 8.3배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거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고령화가 되면 더 커지고요. 두 번째는 내년부터 아시다시피 우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한 해에 50만 명 이상씩 계속 늘어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평균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나 우리의 경험칙상으로 보면 의료 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수요를 감당을 하려면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이니까 2,000명을 제외하고 3,000명만 이 배출을 하면 10년 동안 한 3만 명 정도가 새로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도 고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도 내년부터 은퇴를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10년간 3만 2천 명이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출되는 숫자하고 은퇴하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증가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의사의 처우나 소득이 줄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의사 지금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밝은 미래가 더 지금 나와 있다. 더 일할 그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었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